앱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통합하여 포인트를 쌓을 수 있기도 하고요. A란 포인트를 B로 전환하여 현금화를 하기도 하고요. C 앱에서 쿠폰을 받아서 D에서 사용하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똘똘세대 향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앱테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난 영상에서 저의 앱테크 우선순위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첫째는 현금화, 둘째는 상품권, 셋째는 기프티콘, 나머지는 필요한 물건으로 구매 가능한가 였어요.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로는 하나멤버스, L포인트, 신한 페이판, NH 멤버스, 리브메이트, 이거 외에도 토스와 핑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네이버페이와 페이콜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1, 2년 전에만 해도 굉장히 낯설었는데 지금은 쇼핑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결제 수단 중 하나예요. 이것처럼 최근에는 토스와 핑크에서 송금하는 이벤트를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지인들에게 돈을 보낼 때 당연히 은행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계좌이체를 하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카카오나 핑크, 토스,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그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느껴요. 각 기업에서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진행해서 저희가 기존의 관성을 깨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하거든요. 이런 이벤트를 참여하면 현금과 동일한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생각해요. 우선 토스부터 자세히 살펴볼게요. 토스 앱에서 전체를 누르시고 아래로 쭉 내려보세요. 편의 기능에 돈상자 뿌리기, 복주머니, 토스 만보기, 그리고 살짝 위에 보면 혜택 부분에 행운 퀴즈를 할 수가 있어요. 돈상자 뿌리기를 눌러서 아래쪽에 뿌리기 버튼을 누르세요. 문자나 카톡, 블로그 같은 SNS에도 올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카카오톡으로 돈상자 링크를 남편에게 보내면 그걸 여는 남편이 당첨금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돈상자를 뿌린 저는 남편 당첨금의 5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지금 마구마구 뿌리고 있어요. 이번 이벤트로 회원 가입을 하는 분들은 더 높은 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단 하루에 최대 3번까지만 돈상자 당첨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서 복주머니 이벤트를 보시면요. 매일 친구들에게 복을 보내면 저에게도 입금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토스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지인들에게 보내시면 돼요. 복돈을 받으려면 우선 3명에게 보내야 해요. 그래야 나에게 복주머니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추가로 더 받으시려면 7명에게 복주머니를 보내시면 한 번 더 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이때 1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토스를 사용하는 지인이 없으면 복주머니를 보내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블로그를 통해 애정이웃님들과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매일 복을 보내고 있어요. 또 토스 만보기는요. 매일 만보를 걸으면 즉시 100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걷기를 통해 운동도 하고 매일 100원씩을 모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행운 퀴즈는 랜덤으로 문제가 나와요. 문제의 답을 검색을 통해 찾았는데 순식간에 문자가 바뀌어서 당황한 적이 많아요. 핫딜처럼 조급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전 행운 퀴즈는 가끔씩만 참여해요. 핑크 역시 토스처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하는 이벤트라고 해서 지금 영상에서는 소개하지 않을게요. 10월에 또 다른 이벤트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금 소개를 할게요. 참고로 하나멤버스를 통합으로 쌓을 수 있는 OK 캐시백은요. 10월부터는 출석 체크 이벤트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또 현대닷컴에 별을 모아서 하나멤버스로 전환하는 것도 9월 9일자로
전으로 종료되었다고 해요. 이처럼 앱테크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많이 돼요. 오늘의 영상이 한 달 뒤에 보면 맞지 않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앱테크를 진행하는 큰 흐름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순위인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는 앱테크도 몇 가지 소개할게요. 해피머니나 컬처랜드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는 앱은요. 해피머니, 아이템매니아, 팔라고, 머니트리, 앱팡, 애누리, 인터파크 도서, 쇼핑, 투어, 노티투미 등이 있어요. 이 중에서 3가지 정도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해피머니는 앱을 통한 출석 체크, PC를 통한 출석 체크, 그리고 정기 메일을 받으면 해머를 쌓을 수가 있어요. 해머 3,000톤이 쌓이면 해피캐시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 3,000원의 가치와 똑같이 사용이 가능해요. 아이템 매니아는 앱이나 PC를 통해서 출석 체크를 할 수 있어요. 한 달을 꼬박 다 출석 체크를 하면요. 선착순 2,000명에게는 문화상품권 2,000원의 가치를, 나머지 사람들에게 1,000원 문화상품권을 지급해요. PC로 출석 체크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PC에서 하고 있어요. 핸드폰보다는 PC가 좀 더 편하고 핸드폰에 많은 앱들을 깔게 되면 용량도 많이 차지하고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이에요. 팔라고는 한 달 모두 출석 체크하면 1,000캐시, 20일 이상 출석 체크하면 500캐시, 10일 이상 출석하면 250캐시예요. 출석으로 모은 캐시는 거래 장터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상품권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인터파크 포인트를 통합으로 쌓을 수 있는 앱은요. 인터파크 도서, 쇼핑, 투어, 그리고 노티투미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쌓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 이 포인트를 쌓으신다면 4개의 앱을 전부 다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소멸되기 전에 통합으로 포인트를 쌓아서 그나마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을 만큼의 포인트를 빨리 쌓을 수가 있거든요. 또한 하지 않으실 거라면 4개 모두 깔끔하게 버리시는 게 좋아요. 찔끔찔끔 하다 보면 힘은 힘대로 드는데 막상 포인트가 소멸돼서 허무해지거든요. 애누리는 이후에 경유와 관련된 소개를 할 때 다시금 설명드릴게요. 3순위인 기프티콘으로 구매가 가능한 것은요. H포인트, 더현대닷컴, 기프티쇼, 신세계 TV 쇼핑, 이 중에서 더현대닷컴과 H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H포인트 첫 화면에서 메일 출석 룰렛을 눌러주세요.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포인트 또는 알파벳이 나와요. 메뉴에서 알파벳을 누르면 미션 단어를 완성할 수 있거든요. H포인트는 한 개만 있어도 100포인트, 동일한 알파벳 3개를 모으면 또 100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남편 아이디로도 함께 하기 때문에 선물하기를 통해 제 아이디로 알파벳을 하나로 몰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빨리 모을 수가 있거든요. 또 현대닷컴에서도 첫 화면에 이벤트 혜택 부분을 눌러 출석 체크를 하면 별을 모을 수가 있어요. 마이 현대에서 별을 눌러 H포인트로도 전환이 가능해요. 별 5,000개가 되어야 교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하실 거면 2개 앱을 동시에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이렇게 모은 포인트는 더 현대닷컴에서 스타벅스 푸티콘을 구매할 수가 있고요. 현대백화점 고객센터에 가셔서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도 가능해요. 현대백화점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또 H몰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앱이에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앱에는요. 정원이샵하고 GS샵이 있어요. 정원이샵은 대상에서 운영을 해요. 김치부터 각종 소스, 다양한 식재료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거든요. 매일 룰렛을 돌려 적립금과 비타민을 쌓을 수 있어요. 적립금은 현금과 동일한 가치이고요. 비타민은 1,000개가
적립금 100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종종 페이코 앱에서 2만원 이상 구매 시 7,500원 할인 쿠폰을 뿌리기도 하거든요. 그거와 함께 활용을 하면 좀 더 저렴하게 식재료를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GS샵은 가끔 비밀 적립금으로 2,000원 또는 3,000원 이렇게 적립금을 주거든요. 별도의 출석 체크를 안 하고 비밀 적립금을 받은 날 좀 더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을 보니까 어떠셨어요? 앱테크 할만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2년간 경험하면서 느낀 점은 앱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통합하여 포인트를 쌓을 수 있기도 하고요. A란 포인트를 B로 전환하여 현금화를 하기도 하고요. C 앱에서 쿠폰을 받아서 D에서 사용하기도 해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앱을 시작하면 이어서 다른 앱들을 설치하고 출석 체크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신경을 이곳에 쓰게 되고요. 그래서 나만의 기준과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해두어야 돼요. 예를 들어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앱테크를 하는데 사용할까? 내가 앱테크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지? 이런 생각들을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팁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통합하여 쌓을 수 있는 앱은 할 거면 다 하고 하지 않을 거면 모두 다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효율이 훨씬 더 높아요. 둘째는 한 달 내내 출석 체크를 할 자신이 없다면 만책을 해야 되는 앱은 처음부터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템 매니아 같은 거요. 셋째는 메뉴의 이벤트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봐서 적립금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해서 소멸이 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돼요. 지난 영상을 올린 후 이런 댓글을 받았어요. 유용하고 정리된 영상 잘 보았습니다. 앱테크 한다고 앱을 많이 설치했는데 휴대폰 느려지고 계속 멈추게 되면서 결국 고장나고 휴대폰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소소한 돈벌이도 좋지만 휴대폰 바꾸게 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첫 화면에서 옆으로 슬라이드 넘기면은 포인트 받는 앱은 잘 안 해요. 이것은 속도도 많이 느려지고 용량도 많이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기준이 생기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올렸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오늘도 감사함으로 가득하고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또 만나요.